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사태는 자신의 잘못이고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필요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정치부 이준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대통령 담화 주요 발언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지금 녹취된 것도 다시 들어보셨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국민 사과가 될 테고요. 저번 25일 열흘 전에 메시지보다 조금 더 사과의 수위를 좀 더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관련 내용이 될 테고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 관련 입장을 내놓게 될 겁니다. 먼저 사과를 좀 짚어보자면은 모든 게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났다. 참담하다. 어떻게 보면 기자 그 담화 자체도 굉장히 참담한 표정 했거든요. 그런 이제 좀 더 이제 진솔한 방식의 사과를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요. 검찰 수사 관련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러고 특검까지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거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전에 이제 당선인이나 그런 조사받는 사례는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직접 검찰 물론 수사의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조사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수사가 이루어진 건 사상 처음이다. 헌정사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테고 마지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순실 씨 관련 언급입니다. 저번 25일 메시지를 내놓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알고 지낸 사이다. 오래 도움을 받았던 처지다. 그 정도 했었는데 오늘은 최순실 씨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경계 담장을 낮췄다. 말하자면은 이미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최순실 혐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사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요. 인연을 끊고 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될 테고 다만 이제 사이비 종교, 주술적인 사교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인터넷 포털 등에서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9분간 진행이 됐고 좀 저희가 화면을 봤듯이 목소리가 좀 떨리기도 하고 좀 울먹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또 담화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단을 내려가서 기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건네기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제가 아까 담화 중에 대통령이 제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그런 말을 할 대목에 보면은 좀 울먹이는 분위기가 좀 느껴졌고요. 말하자면 일종의 참회록을 써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 9분간 했고 시종 떨리는 목소리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같은 경우는 분량도 짧았고요. 소위 7문장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굉장히 진정성이 없다 이런 거센 반발을 샀거든요. 그때 또 녹화된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은 직접 춘추관에서 출입 기자들 앞에서 나서가지고 생방송으로 직접 발언을 했다. 그게 보면 저번보다는 조금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요. 담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보통 대통령이 바로 예정된 담화를 하면 바로 퇴장을 하는데 또 내려와가지고 기자들에게 직접 다시 한번 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워딩이 여러분께도 그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 정말 미안하다. 이만 물러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정리해 주신 대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데 현직 대통령은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대통령을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밖에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현직 대통령 수사를 한다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느 정도 검찰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종범 수석을 비롯해서 측근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참모진이 검찰에 불려가고 구속되거나 체포되고 또 심지어 이제
포승줄이 묶여서 호송되는 장면까지 또 방송에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검찰 수사관이 뭐 청와대 방문해가지고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서면 조사도 가능할 테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도 할 수 있을 테고 그 방식은 어느 정도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도 진상 규명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겠느냐. 이거를 검찰이 아마 검찰 또는 향후의 특검이 고민하게 될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앞서 오늘 담화가 있기 전에 지금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오늘 담화를 통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었는데 그런 언급은 없었죠. 네, 김병준 총리에 대해서 뭐 이름 석자를 거명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했습니다만 김병준 내각의 컨트롤 타워인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김병준 총리에 대해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자기가 내치를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제와 사회. 내치라는 게 크게 보면은 경제와 사회가 될 테고 그 외에 다른 분야는 이제 외치가 되겠죠. 국방 안보 외치 부분이 될 텐데 본인이 총리로서 내치를 맡아서 내각을 통할하겠다라 헌법상 보장된 권리도 100%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말하자면 자기는 실권을 가진 총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말을 했었고 그분에 대해서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공감이 있었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오늘 그분에서는 대통령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언급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언급을 안 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대통령 담화 이후에 민주당, 야권이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공격의 포인트로 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정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번 그 담화가 반전의 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내일 주말 촛불 집회가 또 예정이 돼 있죠. 글쎄 이 부분은 정말로 좀 섣부르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이야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결국은 이번 전국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국민 여론이거든요. 대통령이 오늘 어떻게 보면 저번 25일 메시지보다는 분명히 사과의 톤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권이 지적하는 것처럼 소위 야권은 이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퇴진까지는 아니지만 이선 후퇴 그리고 김병준 총리에 어느 정도 실권을 주느냐. 이 부분에서는 또 언급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상반된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당장 내일 촛불 집회 있지 않겠습니까? 촛불 집회도 촛불 집회고 일단은 5%까지 떨어지는 단계에서 나왔던 오늘 메시지에서 다음 주까지도 봐야 될 텐데 주말과 다음 주까지 여론이 어떻게 보느냐,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조금 반등의 계기를 찾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론은 좀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정치권 반응 같은 경우는 그 담화가 있은 직후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입장을 밝히면서 진정성 없는 개인 반성문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여야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새누리당은 진정성을 담은 호소다 이렇게 해서 야권에서도 국정 정상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제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국민의당부터 설명드리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심쩍다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국민 반응을 주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찬반보다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결국 키는 국민 여론이 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보고 스탠스를 잡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조금 더 톤이 강경합니다. 물론 추미애 대표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김병준 총리 후보를 지명을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언급했었는데 소위 상설특검,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하는 상설특검 말고 별도 특검, 특검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수행해달라. 어떻게 보면 특검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조건을 내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청와대에서 또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두 번째가 김병준 총리 후보자, 야권에서는 그게 전국 전환용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총리를 새로 세워달라. 그러면 퇴진 운동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다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비판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발언의 수위가 저번보다는 사과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청와대 공을 넘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관련해서 정치부 이준석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